오싹오싹 공포괴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이야기 Y고요. 공중파에서 유튜브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원래는 일반인들이 좀 유튜브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연예인들, 뭐 개그맨들이 먼저 유튜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방송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근데 개그맨들이 좀 실패하기도 하고 뭐 여러 명이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판이 이제 개그맨들이 다 장악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결로 방송사 원래 진짜 실제 방송국 PD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뭐 각종 예능 컨셉의 영상들도 만들어 올리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사 탐사 프로들도 뒤늦게 탑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궁금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디자인이나 자막 같은 게 되게 세련돼졌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사 프로들의 재미가 없어진 거는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수위 조절을 되게 많이 합니다. 분명히 공중파 프로에서는 되는 수위인데 유튜브는 이제 미국 거니까 우리나라 심의가 다르잖아. 우리나라랑 심의가 다르니까 과도한 모자이크가 심해졌어요. 예. 자막이나 디자인은 이뻐졌어 분명히. 근데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전달력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심파 코드 넣고 막 이상한 막 인터뷰, 아줌마 인터뷰, 뭐 식당 아저씨 인터뷰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조회수 잘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궁금한 이야기 Y 경주에 떠도는 괴담의 진실 편 한번 볼게요. 이거 봐. 이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본방송도 구성 자체가 유튜브에 압축분을 올릴 구상까지 해놓고 방송을 내는 것 같긴 해. 일단 이야기를 보면은 2016년 10월 14일입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열흘 전이었어요. 그 괴담들은 시민들을 오싹오싹하게 만들었는데요. 전자발찌 찬 사람이 지금 경주 시내에서 활보하고 있다고. 어떤 여자를 납치해 간다고 하면서 사람 토막은 다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토막살인이라고 하던데요. 댓글들도 이렇게 여자가 실종돼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다.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퍼진 괴담은 SNS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거론됐었나봐. 경찰들이 7평천을 수색한다. 여기야? 경주 사람들은 조심하셔요. 일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대요. 밤 외출을 삼가하라는 당부도 나왔고. 자, 그래서 이 취재를 해보니까 괴담의 내용은 이렇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발찌를 끊고 도망쳤고 한 여성을 궁전여관으로 데려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후에 여성 시신 일부가 인근 개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야 이런 것들이 다? 아니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휴대전화도 버리고 도망갔다. 뭐 살인도 했고. 소문은 경주를 벗어나 포항까지 퍼졌어. 사진도 막 도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잘못 퍼져가지고. 이 괴담들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갔다는 궁전여관을 갑니다. 진짜 궁전여관이 맞아? 그냥 하는 거죠. SBS에서 나왔는데요. 예. 남자분 여자분이 며칠 투숙하고 아예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무근이고요. 유언비어예요. 토막살인 일어날 일도 없고요. 우리 여관에 숙박한 일도 없어요. 아유 5분대 문자를 어디서 보낸 거요? 나한테 아주 전화가 엄청나게 와. 좀 걸리면 다 죽일 거야 그냥 내가.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엄청 와. 일을 못해. 이렇게 문자가 온다 이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안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돌렸나봐요. 이게 근데 보면은 혹시 뭐 아빠나 엄마에게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야 엄마 아빠들이. 뭐 이렇게 정치권 어떤 기사 같은 거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자꾸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 좀.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자식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알아두라고. 근데 이게 좀, 예, 최소한의 근거나 뭐 좀 뭐가 이렇게 구체화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뭐 찌라시 돌듯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이렇게, 뭐 무슨 건강 관련 어떤 그 속설 같은 거 자꾸 보내주고. 우리 엄마도 자꾸 서울에 홍수 났다 그러면은 작년에 그 좀 심했잖아 물난리. 자꾸 나한테 전화해. 너네 집은 문제 없니? 엄마 나 언덕에 살아. 우리 집 엄청 가파르잖아. 거기까지 물이 어떻게 차 엄마. 그만해 막 그랬거든.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래. 나도 춘천에서 무슨 사건 났다는 기사가 있으면은 엄마한테 괜히 전화해보고 싶긴 해. 근데 내가 마음을 붙잡죠. 예. 그 핑계로 연락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분이 안 좋아요.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이 괴담 때문에 씨발 손님이 더 떨어졌어요. 한 5일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무근이다. 억울해하네요. 자, 그래서 저수지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그 문제의 남자가 전자발찌랑 뭐 차를 버리고 도망간 곳이래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다. 차를 여기 버리고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 돌던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난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요. 경찰 온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일 일절 없어. 나 반일해야 돼요. 저수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래. 그런데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성범죄 전과자인 손씨 지난 2일 전자발찌를 끊고 추적장치 끊고 도주한 겁니다. 뭐가 진짜 있긴 있나 본데? 미스터 손? 실제 있어 있기는. 그래 무슨 소문들이 그래요 보통.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하진 않아. 실제 일부가 과장되고 왜곡돼서 아예 다른 얘기로 변질된 경우들이 많더라고. 있긴 있네. 처음 사실을 확인한 건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감찰관이신데 이분 10월 2일 오후 2시 44분경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감흥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좀 약하게 만든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전자발찌가.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진짜 약해 보여. 좀 이렇게 뭔가 스댕 재질로 하든가 어떻게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좀 뭔가 효용성 떨어져 보여. 안 차봤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자가 늘 소지해야 하는 추적장치. 이게 발견된 게 경주의 한 농로. 잠적한 남자는 39살의 미스터 손. 특수 앵간 혐의입니다. 11년간 복역했고요.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제작진은 미스터 손이 도주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마을에 가봤어요. SNS에 얼굴 사진 이거 떠도는 거 이 손씨 맞아요? 네, 맞는데요.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진은 옛날 같고요. 근데 사람이 전혀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제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도주했다니까 좀 놀랐어요. 지진 그런 것도 공유하고 같이 아픔도 공유하고 대대적인 경찰의 수색이 있었고 놀랍게도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전경들을 차출하는 거란 말이야.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경들 좀 보내줘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찰로서 수행하는 건 아니죠. 군대 대신 가는 거고 병역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어떤 수사에 동원될 때 많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해서 뭐 안 나오면은 책임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이걸 수사 담당하시는 경찰들도 꽤 많은 거를 짊어지고 리스크 있는 채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막 구체적인 증거 없으면은 소문 단계에서는 막 함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찾는 거야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같은 마을에 실종된 여자분도 있긴 해. 44살 여자분 유씨. 추석 다음 날 안강 파출소에 급히 신고 전화가 들어왔었대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치고, 예, 이렇게 긴급,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전화가 온 거야. 긴급. 동생이 추석 때 언니한테 온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는다. 전화하니까 이게 전화 자체가 안 된대요.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실종자는 없고 위치 추적이 되질 않았어요. 왜 사라졌지? 이런 게 도시가스 이거 점검 1년에 2번 하잖아. 이게 지금 안 됐으니까 이 매일 찾아오시거든요. 안 하면은. 그러다가 한 1, 2주 정도 계속 이게 찾아오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거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연락하라고. 붙어있다는 건 집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예, 본 적 없는데. 추석 전에 몇 번 봤어요. 추석 전에 보고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원래 이게 유 씨가 안강에 있는 다방에서 일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알고 있네. 자, 그리고 괴담 속에 그 살해됐다는 여자가 그 유 씨라는 얘기로 이제 떠돌기 시작해요. 급기야 경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SNS에 직접 해명글을 올리며 괴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 괴담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 손 씨와 유 씨는 다방 업주와 종업원 사이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실종자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손 씨가 운영한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생활한 거죠. 사장과 직원 관계인데요. 자, 2편 봅시다. 미스터 손 잡혔어. 5일 만에. 체포가 됐다는 건 뭐가 있는 거잖아, 이 새끼 지금. 근데 전자발찌 끄는 죄로도 잡힐 수는 있겠다. 아직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제작진이 괴담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혹시 씨발 그 소문 사실이에요? 사람 죽인 거 맞아요? 한 말만 좀 해줘요, 좀. 뭐 씨발 대단한 뭐 인기 스타야 뭐야. 그냥 한마디 좀 해줘. 왜 못해? 왜 그냥 가? 대답! 이때는 또 상남철이 카운터야. 대답! 자, 우리 미스터 손 입을 앙다물었어요. 근데 야, 진짜였네. 소문이 사실이었네. 여봐, 이게 소문이라는 게 완전 뜬금없진 않다니까. 얼마나 와전됐냐, 얼마나 왜곡됐냐의 문제지, 예, 아예 없는 말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유 씨의 시신이 부패가 많이 됐기 때문에 폭행 흔적이나 이런 건 확인할 수 없고요. 시신이 훼손되고 이런 건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범행 동기를 이 새끼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주리를 틀어서라도 이 새끼 주둥바리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게 하려니까 또 갑자기 겁나는지 말하더라고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살해했대요. 체포 이틀 만에 현장 검증 갑니다. 손 씨의 진술에 따르면 여자 집에 찾아가서 목 졸라 죽이고 10분 거리에 있는 지네 집 창고에다가 시신을 일단 보관했다. 그 과정 하는 거죠. 이게 현장 검증이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미 저질렀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이걸 행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얼마든지 거짓 연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해외는 현장 검증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아예. 이게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거야. 사람이 이 긴장감과 불안감이 있잖아.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근데 이게 또 막상 하면은 모순이 드러난대요. 진술과 사실인 부분을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화해서 내막 파악도 할 수 있고, 아예 그냥 뭐 쓸데없는 짓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외 시각에서 그 범죄 연구가들 사이에서 현장 검증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이한 수사 방식으로 본대. 자, 물어보죠. 시신을 쌌던 천막은 언제 준비했는데? 천막은 가게에서 연탄 덮으려고 가져다 놨던 건데요.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비닐 천막으로 싸매서 인근 농가 뒤뜰에 유기했대. 시신을 2번이나 옮겼어요. 이 새끼가 이제 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불안하다.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했겠죠? 자, 하지만 한 달 만에 잡혔고, 그날 이제 현장 감식하고 그 손 씨의 차 감식한다고 만나려고 했었죠. 10월 2일에요. 수사 압박 들어오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서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다방 주인 손 씨와 종업원 유 씨 사이에 그럼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람까지 죽이고 막 그러냐는 거지. 인근 다방 업주들 사이에 떠도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자막 처리를 해. 무슨 컵받침에다가 아니, 궁금한 이야기 제작진이 미드 같은 걸 많이 봤나 봐. 이게 미드 같은 경우 보면 그 이제 GTA 게임 할 때도 그렇고 오프닝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특이한 자막. 아니, 약간 좀 웃기다, 이건 좀. 돈을 빌렸다. 손 씨가 돈을 빌려간 것 같아. 이거 자막 잘못 써졌습니다. 방송에 나온 거는 사장님이 손 씨가 유 씨 직원한테 돈을 빌렸다. 반대로 썼어. 자, 그러니까 사장이 미스터 사탄이 돈을 안 주니까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돈 안 갚은 거구만, 이 새끼가. 제작진은 손 씨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이 씨발, 유 씨를 왜 죽였어요, 너 미친 새끼가? 그날 피해자 집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미리 범행 계획하신 거예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진짜. 이 새끼 말 안 하네. 아니, 뭐 정치인이여, 뭐 씨발, 뭐 대기업 뭐 회장이여, 뭐야, 왜 말을 안 해? 그럴 거면 휠체어 타고 파란 담요를 덮든가, 마스크 쓰고. 죄송합니다도 안 하네. 괴담은 실제였고 아주 작은 사실로 시작해서 이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링 된 거다. 이 사건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기사인데요. 나무위키인가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선고된 최종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무튼 뭐 사건 개요 보면은 2016년 안강읍에서 경주고요. 다방 업주가 와, 나이가 39이면 나랑 동갑인데, 개놈의 새끼가. 아니, 다방 잘 운영하면 되지, 사람까지 죽이냐. 난 사람 죽일 생각은 안 들던데, 아무리 짜증나도. 와. 무섭네. 40대 여성 유모 씨랑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죽이고, 시신 유기한 거다. 근데 이 새끼가 성범죄 전과가 있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전자발찌를 자른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건보다도 전자발찌 끊어진 문제 때문에 추적을 했는데 동시에 무슨 소문들도 막 난 거죠. 그래서 얘 새끼 잡아서 보니까 소문 사실이었어.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형량은 안 나왔네요, 기사가. 야, 이 무섭구만. 근데 이분은 왜 푸사를 또 이런 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한 거죠? 바람직하군요. 벌레 누나. 본인의 누나 이야기인가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많은 거 위주로 볼게요, 오늘은. 아니, 궁금한 이야기 Y 재밌네. 저는 원래 궁금한 이야기 Y보다는 그 알파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가 한참 이제 또 막
인기가 많을 때 그 알보다 더 시청률 높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 난 그때도 그 알 파였어. 네. 저는 좀 약간 순정파라서 보던 것만 보는 주의인데 이렇게 봐서 그런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이야기 Y 원룸 괴담. 흉가 체험 전문 유튜버예요, 이 사람은. 제가 형님들 흉가 체험하려고 가는데 형님들 뭔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형님들. 분명히 빈 건물이고요. 아니 주변에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들. 아니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지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제가 뛰쳐나왔어요, 형님들. 예? 후원해주시면 다시 들어갈게요, 형님들. 약간 부천 BJ 느낌으로. 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다고 내가. 그래서 취재가 시작된 겁니다. 저 건물 같은데 왼쪽 여기 약간 오래된 아파트 같네. 지방 소도시의 한 폐건물에서 수문이 시작됐다. 입구부터 음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아니 근데 또 이런 데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막 흉가 체험하러 간 사람들은 괜히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 해. 꼭 해. 뭐 연예인들 막 있잖아. 이혁재 막 김용만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뭔가 괜히 으스스하대, 기운이. 근데 이런 건물 들어가면은 실제로 으스스해요. 왜냐면 이게 시멘트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흡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추워.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게 뭐 귀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지금 이런 우리가 사는 곳은 집안 가재들, 가구들이 있고 하니까 온도가 보존이 되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거고, 이게 티다운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오바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빈 건물, 시멘트 건물 들어가면 추워요. 목조 건물은 안 그래. 시멘트 재질의 건물은 그래. 원래 온도가 낮아, 외부보다. 시멘트라서. 근데 이런 상식은 모르면서 C8 무슨 귀신 괴담에 홀려가지고 괜히 오바 리액션 한다면서 진짜 귀신이 여기 있나봐 막 으스스하다고. 그럼 또 무슨 무당들 막 음지 무당들 가가지고 여기 지금 뒤에 귀신 서 있다. 오바들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방송 다 주작 소리 괜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귀신 얘기만 하면 뭐 눈깔 희번득 해가지고 막 개거 품으면서 막 사실이라고 우기는 게 너무 꼴 같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지금. 예? 좀 그런 것 좀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그 억지 텐션의 방송 있잖아. 공포괴담. 하지 말라는 거야. 뭘 귀신을 알고 쫓아가야지. 쓸데없는 뭐 빈 시멘트 건물 들어가서 춥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따뜻하겠냐고. 빈 건물이 전기 수도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춥지 않아? 그늘졌는데? 실내가? 뭔 소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나 흉가 체험했는데 들어가서 춥다라는 소리를 하시면은 그 방송은 거르세요. 예? 거르시라고. 억텐이니까.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자 존나 시원해 진짜. 여기가 따뜻하면 할머니들이 여기다가 돗자리를 피고 고추를 말리겠죠. 근데 그런 할머니들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다 말려요. 따뜻하니까. 건물은 춥다고요. 보통은 시멘트기 때문에. 진짜. 할머니들이 이게 생활의 지혜가요. 한 60년, 70년 경험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짬이. 건물은 춥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봐봐. 그래가지고, 시골에, 아직 목조 건물, 기와 건물 같은 거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그 마루에다가도 말린 경우들 많아. 왜? 안 춥거든. 시멘트 건물이 아니니까.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좆도 모르면서 미친 새끼들 뭘 자꾸 으스스하대. 미안합니다. 좀 진짜 저 이런 거 좀 못 참아서 그래요, 제가. 아니 뭘 알아도 알고 봐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야. 아니 이제 주로 이런 호들갑들을 또 하는 연예인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세형이라든가 하하 이런 분들. 예? 귀신 얘기만 하면 막 진짜 억지로 막 무서운 척 뭐 일부러 더 하면서 응?
자꾸 무슨 경험담 자꾸 꺼내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못 참아서 그랬어요. 자,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이 낡은 건물은 어쩌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휩싸인 걸까? 거기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난 사는 건 못 봤는데. 비어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됐나? 오래됐어요. 아유,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아예 아무도 없는데, 그 건물에는. 지금은 버려진 지 오래됐는데 이 건물이 원래 과거에는 화려했대. 한 20년이 넘었나? 하여튼간에 그때 당시에 대학교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만여 명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숙사 뭐 원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아주 그냥. 근처에 대학교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오니까 월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다. 근데 이제 대학교가 사라졌나? 그 인구도 줄고 막 그러니까 건물이 버려진 거네 점점. 세입자 안 들어오면서.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꺼져 있구만. 지금 불 킨 거 지금 PD 아저씨밖에 없는데 혼자 불 켜고 어두우니까 불 켜놓고 자기도 애초에 어두워서 킨 거잖아. 불이 꺼져 있어서. 근데 자기가 밝게 해놓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하냐고 진짜. 이러지 말라고. 응? 어떻게든 오디오 채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는 이곳은 왜 갑자기 공포 체험단의 성지가 됐을까? 출입금지, 벌구. 벌구가 뭘까요? 입벌구일까요? 와, 진짜 무섭다. 선배, 뭐 나올 것 같아요. 똥 나와, 똥 나와. 그런 얘기 하지 마. 주인 잃은 집기와 물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요 대화들은 약간 좀 BJ들 야방하는 느낌이 좀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네.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사람 안 사는 집인데? 물도 없나 보다. 와, 이거는 2007년이다. 2007년 8월 달력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떠났다. 와, 배달 먹었던 음식이야. 배고프네. 이거는 체육복이네. 학교 체육복 같다. 우와, 곰돌이네. 왜 여기에 다들 살림살이를 다 놓고 갔을까? 네. 제작진은 불과 몇 년 전 여기서 살던 학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15만 원 정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싸가지고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 거주하던 사진. 저는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요.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물도 잘 나오고요. 가격이 싼 거에 비해 원룸이 컸어요. 괜히 드론 한번 날려주고. 방세 싸, 학교 싸, 가까워, 만족스러웠다. 근데 괴담이 돌았대. 제가 막 들은 얘기는 이 귀신이 나온다. 누가 자살을 했다.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요. 아예 안 쓰는 건물 돼 있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잡았던 방이 모서리마다 부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적을 하나 뗐는데 가위 눌리면서 그 모서리에서 귀신이 엄청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세형 씨가 여기 있었나요?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하나둘 드러나고 실제로 기이한 경험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귀신 이런 거 나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창문 열면은 나는 3층 사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게 막 보이고
계단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등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저도 빨리 올라갔죠. 사람이 없었고 불만 켜지더라고요. 일명 귀신의 집으로 나온 원룸이 됐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이제 어쨌든 졸업생들은 떠나야 하는데 입학생들이 여기를 안 쓰기 시작하니까 건물이 이제 버려진 거지.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건물에 학생들 역시 공포 체험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갔거든요. 밤에 갔는데 2021년에 막걸리 같은 것도 있고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야 기분 탓이지. 기분이 탓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폐가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숙자들 있을만해. 제조일자가 최근인 막걸리통을 봤대. 오 날카로워. 명탐정 코난이 따로 없다. 인기척도 느꼈다. 여기 봐 문이 열려있어. 다음 편이 또 있어요? 어 2편. 자. 이건 아예 사는데 지금 전기 햇빛인가? 건물 4층에서 정말로 기척이 느껴집니다. 커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인다.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이 아저씨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이게 어디 거예요? 잠옷이 굉장히 이쁘신데요? 쿠팡에서 샀어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여기요?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저희 개인 방은 이제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귀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분인 것 같다? 내가 귀신처럼 보여? 내 집이라 폐건물을 지키고 있다. 선생님 혹시 집주인이라는 증거는 뭐가 있으세요? 증거야? 2차 가야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이라는 거 보여줄게요. 알았어요. 여기 봐. 여기 내 이름 있어요. 남자예요? 그는 총 90세대 중 두 채의 원룸을 오케이. 건물주는 아니고 객실 2개를 갖고 있구나. 그중 하나이겠죠? 한가람 선생님, 소유자 한가람. 가람씨 수도, 전기, 난방 다 끊겼는데 임시로 공사해서 생활을 한 지가 2년 됐다. 이 환경도 열악한데 귀신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여기서 왜 살고 있냐. 아저씨 무슨 사연이에요? 2009년인가? 경매를 얼떨결에 싼 집 받아서 살아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350이면 싸잖아. 이런 집이 어딨어. 여기 봐봐. 궁전역도 있고 또 궁전대학교도 있고. 10년 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룸 2채를 딱 잘 받았습니다. 개꿀 빤 줄 알았는데 사선 안 될 집이었어. 사기당했네 이분. 사기.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돈을 내니까 한전에다가 여기만 전기를 넣어주나 보다. 설비는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네. 그렇겠다. 땅 주인하고 본의 아니 보고 있는 거야? 땅 주인하고 소송이 들어왔더라고. 땅값을 내래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땅 주인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받았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법적으로 싸웠는데 패배했어요. 정리하고 짐을 빼서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토지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막 소송이 막 여러 개 막 서로 상호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건물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땅 주인은 내 땅에 지어진 건물은 다른 사람이 세웠지만 어쨌든 거기 살고 있는 건 내 땅 위가 되니까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 사용료를 내라.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 건물주가 사라 그래서 산 건데 내 건물인데 내가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내 땅에 지어졌지 않냐. 아니 내 건물이다. 이거야 지금 상황이.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며 이웃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우리 핑크 아저씨 떠날 수 없습니다. 부하원에서 내가 자랐어. 결혼도 못했고 IMF 때 사람들한테 돈 뺏긴 게 한 몇 억이 돼. 그때 명예퇴직을 해요. 내가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원룸 2채 산 거야. 노후 준비하면서. 근데 씨발 이게 하자 건물이었네. 매물이. 이게 사연이 있네요. 이분이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막 내가 주고 산 내 건물이야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해봐야 땅 주인 입장은 다른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침입했네. 여기 가네. 그러죠? CCTV도 달았어? 예, 가죠. 내가 오죽하면은 이런 것까지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흉가 체험하러 오는 새끼들 때문에 막 얘네들 와가지고 막 뭐 또 막 벽에다가 막, 민정이 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해정, 하트, 지유 막 이지랄 해가지고 낙서도 하고 막 더럽히니까, 막 노숙자들 와서 토하고 가고 막 이러니까 CCTV를 달았구나.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이제 사는 게 좀 힘들겠죠. 나쁜 놈이 와서 창문 같은 데다가 막 돌 던지고 그래요. 한창 자고 있는데 한 2, 3시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 여니까 그 사람도 놀랐지만 나도 놀랐어요. 밤에 이 자정 때우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두려움과 싸우기에 음악을 튼다. 아니 좀 이러면은 밖에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토지 분쟁 문제 때문에 뭐 나는 아직 한 세대가 있다. 귀신 같은 게 아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노래가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야. 근데 이게 좀 이 아저씨가 선곡이 이게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트는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공포감 조성이에요. 들어봐봐. 이 노래 더 무섭다. 더 사연 있다. 이거 들어보면. 이 노래거든. 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더 무섭다고. 마치 일본의 전통 공포영화 보는 느낌 난단 말이야. 더 무섭다고. 막 한복 입은 귀신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런 어떤 뭔가 사람들이 상상력이 동원되는 어떤 긴장감이 조성될 때 그걸 깨는 거 최고. 이 아저씨는 이거 틀으면 돼. 노래를 바꾸셔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오필슨 코리아가 짱입니다. 존나 안 무서워져. 존나 안 무서워. 이거 틀면 돼. 그러면 이거 소문 끝나.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층간소음이 있거나 자꾸 옆집에서 섹스해갖고 듣기 싫다 이럴 때 뭐 포스트잇 그런 거 붙이지 마. 오필슨 코리아 틀어주면은 싹 식어. 진짜로. 이거 오필슨 코리아가 최고예요. 봐봐요. 바로 바지 갈아입어. 바로 바지 치켜 입고 단추 다 채워. 이게 분위기가 안 돼. 알겠죠? 옆집에서 자꾸 신음소리 들려요. 이 오필슨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오필슨 코리아 하세요.
음악은 언제 틀어요? 무서울 때요.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음악을 꼭 틀어야 돼요. 그 노래가 더 무서운데요? 아유, 난 좋아. 난 재밌어. 너무 무섭지만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자기가 전 재산 다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억울하겠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애초에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 내고 그 건물을 샀잖아. 건물에 소유권이 있잖아. 그럼 건물을 그대로 떠다가 어디에 옮겨놔 주든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네. 근데 이 아저씨 만약에 소송 지면 어떡하냐. 이 아저씨 사기당한 것 같다 이거. 밤마다 음악을 틀었고 그래서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의 무대가 된 거다. 해가 체험도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내가 무서워요. 오피슨 코리아 하면 끝나는데 이게 지금 근데 선생님이 외딴선처럼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난 나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놓고 나갈 수가 없잖아. 여기 어디 떠날 수도 없다고. 가족이 없나? 무서워도 살아야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곳에 귀신이 산다. 사람의 입을 통해 커져가던 오싹오싹한 괴담은 사정 복잡한 건물과 그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남자가 만들어낸 씁쓸한 현실이다. 야, 이 아저씨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 땅 주인이 이기면 나가야 돼. 이 원래 건물주는 손 턴 거잖아요 지금. 사기친 것 같아. 땅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쓸진 모르겠지만 이 둘이 어떻게 잘 마음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 어떤 랜드마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 주인 아저씨가 지분 봐도 그 여기 사는 여기 그 오피스 코리아 아저씨가 여기를 어떤 좀 이렇게 어떤 그 괴담 체험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탈출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부천 BJ들 여기 형님들 오늘 100만원 후원되면은 여기 공포체험 갑니다. 갔어. 가는데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문이. 그럼 이 아저씨가 이제 동백 아가씨 딱 틀면서 당신은 버려진 폐가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버려진 폐가를 사사로이 후원금을 빨아 방송 소재로 쓴 죄 반성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소우 메타로 1시간을 준다. 이곳에서 나간다면 구독자 떡상할 것이고 여기 갇힌다면 여기 입주문이 돼야 한다. 여기 월세 계약서가 있다. 서명을 하겠나? 게임을 시작하지. 막 이 느낌으로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든 아니 장난이고 예. 이렇게 된 거 좀 잘 한번 살려보면 안 되나? 힘들려나? 캠핑장으로 좀 쓰든가 어떻게 안 되나? 근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 건물의 용도 변경 이런 문제 있잖아.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상업적으로 그게 안 될 거야. 용도 변경이. 그럼 거기에 맞는 규격이랑 설비들이 또 다르거든. 네. 안 될 거야 아마. 씨발. 안타깝다 야. 이게 남의 얘기라서 이제 쉽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가서 응원이라도 하고 오세요. 부천 BJ들은. 괜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뭐 오싹오싹하다 으스스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응원이라도 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라면이라도 한 박스 놓고 오든가. 하나 더 보자 하나. 오늘은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괴담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괴담은 포항의 호미곶자 괴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손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손. 그 이터널스 영화 봤어요? MCU에서 나왔던 개망했잖아. 거기 안젤리나 졸리랑 막 마동석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그 이터널스에 그 우주신이 있어요. 봐봐요. 그 영화에 우주신이 있는데 거기 그 예. 보면은 이 장면이 있어요. 이거 예. 셀레스티얼이라고 예. 이렇게 물리쳤어요. 이터널스가 그 손이야 이거에 이게 이제 아다만티움 소재거든요. 울버린 손에 나오는 그 칼 있잖아. 그 소재가 아다만티움이야. 우주에서인가 뭐 지구에서인가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보다 단단하다. 막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게 이거야. 여기 지금 셀레스티얼이 이게 해가지고 이터널스 그 초반에 보면은 그 이터널스의 마동석이랑 그 친구들이 상륙해요. 우주선에서 이렇게 내려요. 거기 바닷가거든요. 여기야 거기 바닷가란 말이야. 그 장소야. 예. 영화의 한 장면이 실제 그 장면이에요. 씨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관광지 뽀앙. 이곳에 유명세만큼이나 믿기 힘든 괴담도 참 많은데요. 해가 지면 오싹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기묘한 장소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씨 표류기라는 유튜버의 영상인데 이게 이 딸은 추락사고와 익사사고로 배장한 뒤 방치돼 한많은 원혼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한 테마파크를 가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유튜버 머라카노님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섬뜩한 그림과 날짜를 센 흔적이 남아있는 폐교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섬뜩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해안도로의 한 배가에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깡통기차 타고 둘려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디쯤이래요? 드라이브 자주 가는데 심장마비 올 뻔요. 유유. 봄이곳은 자주 갔는데 귀신의 집은 밤에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귀신도 있고 낙서도 으스스하길래 너무 놀라서 자빠질 뻔했네요. 최헤헤헤. 동네 주민들이라면 흉흉한 괴담의 정체를 알고 있진 않을까요? 동네 주민. 운동하러 매일 거기로 다니니까 난 보지. 머리는 이렇게 산발하고 옷도 허옇게 입고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서 놀랬다고요. 여자 귀신인데 옷을 그냥 하얗게 입어가지고 위에서 보는데 얼마나 더 무섭더라고. 근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밤중에 위에서 날 내려다보는 이 어머님을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기는 그냥 하얀 옷을 입었을 뿐이고 흰색이 좋아서 지나가는데 저 요 위에 언덕에서 날 이렇게 내려다봐. 누가 더 무서울까? 너무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진짜 뭐가 있긴 있어. 동네 주민들 역시 처녀 귀신의 모습을 한 그곳을 마주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응? 심지어 하나가 서 있다가 세 개가 서 있었다고. 또 하나 섰더라고 거기에. 뭐가 서? 홈이곳에 처녀 귀신 나온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처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다가 나는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어디 여보 저기 좀 봐봐. 저기 귀신 있다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너무 소름 끼친다 지금. 내가 보기엔 말이요. 이 처녀 귀신이요. 처녀 귀신. 이 귀신이 여기가 옛날에 화장터였거든. 저희가 마을이 하나도 없거든. 여기가 다 죄다 화장터였어. 입에 오르내리는 길에 귀신 나왔다. 귀신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혼이라 그랬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홈이 곧 처녀 귀신. 괴담은 지역 경찰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K캅스.
예, 저희 궁금한 이야기 와인데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악수 한번 괜히 하고, 아유, 저희가 많이 보죠. 이러면서. 예, 저희가 신고는 좀 들어와요.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막 무섭다고 이러면서요. 문제의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은 꿈이 곧 상생의 손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한 조립식 건물. 자, 여기, 예, 이터널스. 제작진은 손톱을 새가 앉아있는 거야? 갈매기가? 새끼들이 어떻게 또 요렇게 앉아있어? 부부인가? 제작진은 기이한 존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어. 그날 밤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 도로를 지나 문제의 배가를 찾았는데요. 야, 여기 길도 안 보인다. 여기가 길이 맞는 거야? 오랫동안 방치돼 온기도 남아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안팎을 살피면 살필수록 등골이 오싹오싹해지기만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 핏자국은 아니지? 녹슨 거야? 핏자국이야? 아, 좀 무섭다, 여기는. 무슨 핏자국이 이렇게 직선으로. 좀 이러지 좀 마요, 좀. 정말. 딱 봐도 아닌 거 알면서 방송 좀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너무 억텐이야. 하지 마. 봐도 아닌데, 진짜. 저 뭐야? 사람이야? 자, 그런데 그때. 마네킹이잖아. 야, 이거 뭐 이렇게 놨어? 아니, 빨간 불은 왜 켜놓은 거야? 이 건물 주인이 존나 악취미네. 여곡성을 찍어버리네. 이거 봤나 보다. 여기 봐봐. 이 마네킹이 또 있어. 내가 볼 때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분들 알죠? 이렇게 못된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주얼리샵,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예, 보세 옷 장사 하다가, 그냥 장사 안 되니까 가게 접고 그냥 간 거 아니냐? 응? 똥 싼 바지 이런 거 장사하시다가, 마치 전시한 듯 세워놓은 마네킹 2개. 이웃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누구고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계세요? 계시나봐. 무서워. 부금 바꿀래. 안 열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날이 밝았습니다. 제작진은 귀신의 집을 다시 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문이 열려있네. 계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나왔는데요. 건물주 아들 최씨 흔쾌히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는 괴담 속 주인공인 마네킹을 먼저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안내했어요. 이걸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기 싫으라고 해놓은 거죠. 일부러요? 예. 그냥 보기 싫으니까 켜놓은 거예요. 누가 됐든.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 이 공간은 최 씨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래요. 여기가 동해안 끝이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잘 때가 그 당시에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바닷가에. 이 바닷가가 보이는. 이 뷰가 좋아요. 오션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개조해가지고 민박을 했어요. 민박이요? 그렇죠. 90년대 초반부터 했다고요. 와, 진짜 좋네. 그죠? 요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또 회 한 사발이 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걸어가가지고 이제 또 디스코 팡팡도 좀 타고. 경치 좋은 민박집으로 유명했대. 이런 데는 현장에서 하는 거야. 여기 야놀자 이런 것도 안 되거든. 당시 민박집.
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미정아, 예쁘게 잘 크고 울 딸 사위 이쁜 꽃밭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라. 울 아들 하는 일 잘 풀리고 대박 운 터져라. 너는 내 말 좀 잘 듣고 살자. 씨발놈의 남편아. 2020년에 쓴 글이네요. 자, 근데 최 씨는 2년 전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합니다. 왜? 근데 좀 의아합니다. 왜 온 가족이 같이 운영하던 민박집을 처녀 귀신의 출몰지로 만든 걸까요? 여기가 한번 불이 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시설이 노후하니까 이게 좀 다 썩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시에서는 안 된대요.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인데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대. 왜 안 해주냐? 관광 특구로 묶여있으면 그거랑은 예외 조항이랍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니까요. 아예 못합니다, 이 재산권 행세를. 야, 씨발, 이런 게 어딨어. 와, 이거 또 안타까운 사연이네. 저희 여기 전체적으로 4,600평이에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제정돼서 건물을 세울 수도 나눠서 팔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뭐 어렵지만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거야. 뭐 공사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를. 왜냐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겠죠. 관광지고 외부 사람들 막 여기 와서 돈 써야 되는데 공사하고 막 벽돌 나르고 큰 소리 크레인 끌고 막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 관광지가.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요? 외부 사람들 의식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풀릴 때만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물 썩어가는 거지. 지자체에 민원 넣었지만 해결책이 없다. 결국 그래서 시위를 시작한 거다. 처음에 시작은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이제 빨간불을 켰고, 그때 집 다 빨간불 킨 거예요. 지금은 저기만 켰는데, 그러다가 마네킹을 세운 거죠. 한 번씩 제가 위치를 바꾸죠. 아, 이걸 지나다니다 보고 이제 놀랬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사람들 처음에 다 알 거야, 마네킹인 거. 근데 걔 중에 또 이제 또 양세형, 이런 분들은 또 살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이제 왔다가, 야, 내가 여기 갔는데 와, 진짜 맹세, 하늘에 맹세, 진짜 실제 있던 일임, 막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퍼뜨린 거야, 헛소문을. 와, 야, 지금 소름 봐, 소름. 이런 거야.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최 씨의 공포 시위. 자, 근데 또 웃지 못할 일도 있대요. 일대를 흉흉하게 만들려던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흉가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찾아와. 이게 계획에 있던 일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인스타에 이거 찍어서 올리면 팔로우 많이 늘거든요. SNS에서 봤어요. 귀신이 산다고. 예전엔 마네킹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의 집 얘기는 언제 들으신 거예요? 지금 핫하긴 한데 밤에는 무섭기도 하고, 뭐 슬픈 사연이지 뭐, 우픈 사연이고, 뭐 귀신이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귀신이 싸요. 아주 귀신이 싼다. 싸, 아주 그냥. 무서우니까 지렸어.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 이곳에 괴담이 아닌 상생이 자리할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러면 궁금한 이야기가, 이게 그 아래를 따라갈 수 없는 한계죠. 그 아래면은 100% 여기 지자체 가서 확인해봐. 어떤 입장인 건지. 안 하잖아. 이게 이제 그 아래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 자, 어떤 블로거가 여기 왔다 갔대요. 위치는 여기 뭐 거북이 펜션인가?
아예, 야, 이거 뭐 부바르비야, 뭐, 아예 귀신의 집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귀신의 집이 돼버렸네. 이게 스벌은 뭐야? 아, 이런 장난을 치면은 이 사연이 알려지지 않잖아. 그냥 이거 웃긴 것만 되잖아. 괜히 관심사만, 어그로만 끌리잖아. 도망쳐. 죽어. 보상 문제. 앞에 버려진 그 아파트 그 아저씨 같은 거네. 위치도 좋은데 가게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깝다. 그러네요. 여기 만약에 홈이곳 가면은 꼭 들려야 될 뭐 이렇게 맛집 이렇게 되기 딱 좋은데 진짜 이게 진짜 아깝다. 위치가 바다 그냥 보이고 뭐 이 위치가 보면은 진짜 아까운 게 이 앞을 뭐 이렇게 개발할 곳도 없어요. 차라리 진짜로 그죠? 뭐 가려지는 나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션뷰인데 와 너무 아깝다. 요즘에 요즘식 펜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도 나오고 뭐 테라스에 월풀도 놓고 조명 켜주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 엄청 가. 야 이거 아깝다. 이거. 근데 그러고 싶겠지. 여기 아저씨도 그러고 싶겠지. 근데 씨발 그 지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귀신 놓고 그냥 쓰벌쓰벌 대고 있는 거야. 이게 뭔 낭비야. 서로 간에 손해만 보고 있고. 어휴 씨발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